자, 두 번째 순서 팩트가 왜 거기서 나와? 네, 2020년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수단체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네, 이 부분을 팩트 체크해 주실 텐데요. 이 발표가 끝나면 심사평 듣고 질의응답 있으니까 바로 자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팩트가 왜 거기서 나와 팀의 김경찬, 이고은, 최효연입니다. 왜곡된 정보들과 쏟아지는 뉴스, 그리고 막연한 선입견, 그 사이에서 팩트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팩트를 찾아내서 진실을 밝혀내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팀명을 좀 독특하게 지어보았습니다. 네, 주제 선정 과정에서는요, 임주연 기자님께서 강연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 팩트체커가 언론의 손이 닿지 못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다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유튜브 채널 위주로 자료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유튜버는 58.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지만 기성 언론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점에서 저희 시민 팩트체커가 힘쓰기에 제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회 이슈가 시의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광복절 집회가 논란이 되면서 집회와 집회 규제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9월 2일에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집회 이슈가 이제 팩트체크 주제로서 다루기에 시의성이 충분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선제적 팩트체크도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강연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시법 개정안은 12월 2일자를 기준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에 일부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화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해서 미연에 있을 허위 조작 정보를 방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저희의 주제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이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라는 발언을 팩트체크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조사 과정입니다. 앞서서 주제를 정한 거에 맞춰서 개요를 작성한 후에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자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로는요, 앞서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경찰청 정보일과 경위님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큰 갈래로 자료 조사를 진행했고, 그 외에도 필요한 정보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료 조사한 내용들을 카카오톡이나 실시간 화상 앱 줌을 통해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해서 개요를 다시 작성한 후에 그에 따라 각자 자료 조사를 맡았던 파트에 맞게 글을 쓴 후에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채널 멘토님들과 전문 멘토님들 도움을 많이 주셔서 이 기회를 틈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는요,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버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치색에 따른 규제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해당 유튜버는 집회와 관련된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프레임에 맞는 해석을 덧붙여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치를 밟고 있었다. 이런 발언이 있는데요. 각각의 조치들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맥락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대책들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집회에 한정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의 발언을 가지고 왔는데요. 해당 시민단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이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보수단체에 한정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가 이 팩트체크 톤에 참여를 하면서 시민 팩트체커로서 전문적으로 팩트체크에 참여하고 또 이제 멘토님들로부터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로서는 영광적이고도 매우 좋은 기회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팩트체크가 그냥 자료 조사를 뚝뚝 하면은 이제 뚝딱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시민 팩트체커로서 열일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일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팩트가 왜 거기서 나와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2020년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수단체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네, 그러면 심사평 이가영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계속 카메라에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굉장한 스킬로 전달력이 뛰어나셨던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이런 게 항상 어려운 게 온라인상에서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둘 다에 영향을 주는 사실은 거죠. 그러니까 집회를 진보 진영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 진영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둘 다를 어떻게 보면 억압할 수 있는 계정일 수 있는데 마치 한쪽에서만 우리만 억압하려는 거야 라고 좀 주장하는 건데 그걸 반박하신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야 이거는 어느 진영이든 다 적용되는 거야. 그냥 집회하는 사람한테는 다 적용되는 거야 라고 그냥 풀면 되겠죠. 네. 그걸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집회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우리를 억압하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통계나 아니면 이게 양쪽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냥 명백하게 보여줘도 어떻게 보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아까 이제 공병호 TV 그 유튜브를 인용을 하셨지만 같은 맥락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이런 식의 집회 자유를 조금 이제 점점 올가매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논평도 내고 입장을 내기 때문에 그쪽 입장을 또 더 반영을 해서 결국엔 이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아예 프레임을 전환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줬어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체적인 프레임에 있어서는 지금 이가혁 기자가 얘기한 대로 큰 틀에서 짚어주는 게 가장 선명하게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굉장히 일반인들에게는 민감한 이슈거든요. 특히 이제 청와대 주변에 이제 우리 청각장애인 어린이들을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해서 이게 뉴스도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야간과 심야 시간이 나눠졌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개정안의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심야 시간, 즉 밤 자정 이후부터 7시까지는 55데시벨 이하로 낮춘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네. 이게 일반인의 관점에서 55데시벨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기에 어느 정도의 소음인지, 예컨대 우리 집 옆에서 공사장에서 뭐 드릴을 가는 소리인지 아니면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인지 이런 정도를 명확하게 60데시벨 혹은 65데시벨에서 55데시벨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어떤 점, 이 기본권이라는 게 집회 자유의 어떤 기본권이 단체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존재하니까 실제로 느꼈을 때 서로의 기본권을 우리가 인내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으면은 이게 개정안의 내용이 누군가의 자유를 훼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또 누군가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한 거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소구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처음에 아이템 보고 굉장히 선제적 팩트체크라는 말씀하셨는데 신선했고요. 예. 저도 관심 있는 아이템이어서 관심이 좋았고, 근데 이제 첫 번째 검증군이 정부의 조치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에 더 가깝지 않을까. 사실 주장은 검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보다는 차라리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 근거는 요걸로 삼았다 해서 그거를 이렇게 검증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증하신 것들이 좀 더 다양한 아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비교라든지 수치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와닿지가 않고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일이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니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팩트체크는 사람들이 숫자를 넣어주면 굉장히 좀 더 잘 받아들여요. 네. 본인들이 보기 쉽거든요. 이게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좀 더 많았으면. 그리고 결론도 조금 그 검증 과정이 약간 이렇게 좀 선뜻 쉽게 이해하고 와닿지가 않으니까 결론도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더 연구하시면, 특히 이런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은, 지금 아직 이건 법안이 적용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적용되고 그
적용되는 후에 많은 또 예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나중에 수정을 많이 할 수 있는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팩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팩트가 왜 거기서 나와 팀 수고하셨습니다.